안녕하세요, 행복쇼핑입니다. 오랜 시간 DDR4로 대변되던 메모리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DDR5 메모리가 출시했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비싼 가격과 부족한 범용성 때문에 DDR5는 아직 이르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데 인텔 13세대 AMD 7000 시리즈 CPU에서 모두 DDR5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모리를 현명하게 똑 부러지게 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메모리가 뭔지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메모리는 램, 주기억 장치라고 불리는데 CPU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보조기억 장치에서 빠르게 불러오고 작업 전후로 임시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메모리를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리를 구매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메모리의 용도와 규격입니다. 이 용도에 따라서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데스크탑용에서는 노트북용을 사용할 수가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데스크탑용은 DIMM 또는 UDIMM, 노트북용은 SODIMM, 서버용은 FBDIMM으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메모리 세대에 따라서 물리적인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장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메모리는 DDR4라는 공식이 성립을 했습니다. 2013년 DDR4 메모리가 출시한 뒤에 약 7년간 새로운 세대 제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DDR4 메모리 규격에 맞춰서 제작이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죠. 인텔은 2021년 출시한 12세대부터 DDR5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메인보드 또한 DDR5와 DDR4 모델을 각각 구분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DDR5 모델의 DDR4 메모리는 장착이 불가능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역시나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최근 출시한 AMD 라이젠 7000 시리즈는 아예 DDR5 전용으로 출시했죠. DDR5 메모리의 장점은 확실합니다. DDR4보다 약 2배 이상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죠. 게다가 출시 당시와 비교했을 때 가격도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거의 5분의 1 정도로 떨어졌어요. 즉 최신의 고성능 조립 PC를 새로 맞추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AMD 라이젠 7000 시리즈 또는 인텔 13세대 CPU에 DDR5 메모리 조합을 추천드리고 기존 PC에서 약간의 스펙업 정도만을 고려 중이시라면 DDR4 메모리를 보다 큰 용량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메모리를 단품으로 구매하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은박지에 대충 둘둘 말려있는 채로 제품을 받으실 테니까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보내주는 걸까요? 메모리는 다른 부품과는 좀 다르게 벌크, 다른 말로는 트레이 형식으로 대량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업체도 애초에 수십 수백 개의 제품을 플라스틱 상자에 이렇게 받다 보니까 개별 포장할 박스 자체가 없습니다.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은박지나 정전기 방지 필름 정도로만 감싸는 수준인 거죠. 튜닝 메모리를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면 삼성도 SK하이닉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이러한 메모리 용도와 규격은 보통 상세 설명에 적어두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리는 구매 목적에 따라서 일반 메모리와 튜닝 메모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오버클럭을 돌리면서 빡겜을 하겠다 이런 분들께서는 튜닝 메모리를, 그게 아니라면 일반 메모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튜닝 메모리가 당연히 성능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가격은 비싸겠죠. 튜닝 메모리와 일반 메모리를 구분하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제품의 이름인데요. 대다수의 부품과 마찬가지로 메모리 또한 제품의 이름을 보면 대략적인 성능과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튜닝 메모리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제조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곧바로 메모리의 세대와 전송 속도가 붙습니다. 5세대 제품인 DDR5 메모리면서 초당 6000MHz의 값을 가지는 제품입니다. 메모리 세대는 높을수록 최신의 좋은 성능의 제품입니다. DDR5 메모리는 2021년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상 메모리인데요. 다만 아무래도 오랜 시간 DDR4가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력 메모리로서 위치를 공고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메모리죠. 다음은 전송 속도입니다. 메모리 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숫자가 높을수록 고성능의 빠른 속도의 제품이라는 뜻인데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초당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단위를 메가 트랜스퍼 퍼 세컨드가 아니라 메가 헤르츠로 표기를 하면서 약간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송 속도는요, 한 사이클당 발송 가능한 데이터의 총량, 대역폭으로도 대신할 수가 있는데요.
1메가 트랜스퍼 퍼 세컨드마다 8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송 속도에 8을 곱하면 대역폭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대역폭은 48,000이 되겠네요. DDR5 6000과 동일한 표기로는 PC5의 48,0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PC5는 DDR5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간혹 가다가 대역폭의 뒷자리를 반올림 또는 올림 처리해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전송 속도 값과 대역폭의 값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알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숫자가 클수록 빠르고 고성능의 제품이니까 이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CL36은 클럭 레이턴시, 메모리 타이밍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측정값 중 한 가지입니다. 메모리 타이밍은 일반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세대와 전송 속도와는 다르게 숫자가 작을수록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이 메모리 타이밍은 가장 큰 범주의 CL부터 TRCD, TRP, TRAS 등 다양한 값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CL은 메모리가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TRCD는 준비된 메모리를 읽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TRP는 데이터의 새로운 행을 준비하는 시간, TRAS는 각 행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을 의미합니다. 제품의 상세 설명을 보시면 CL부터 TRAS까지 표기해두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값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성능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브랜드명과 시리즈, RGB 여부와 색상까지입니다. G스킬의 주력 모델인 Z 시리즈에 RGB가 들어간 실버 색상의 제품이라는 뜻이네요. 마지막으로 메모리의 용량입니다. 메모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메모리 모듈 한 개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합니다. 당연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테니 성능에도 큰 영향을 주겠죠. 이 제품은 16기가 메모리를 2개 묶어서 듀얼 채널로 사용하는 총 32기가 메모리 제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듀얼 채널은 뭘까요? 메모리를 하나만 장착하는 경우를 싱글 채널, 동일한 메모리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걸 듀얼 채널 또는 멀티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한 메모리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8기가 메모리와 16기가 메모리를 듀얼 채널로 사용하겠다면 각각 8기가 메모리 2개로 16기가만큼은 듀얼 채널로 사용할 수 있고 16기가 메모리 단일 제품의 절반만큼인 8기가는 싱글 채널로서 작동합니다. 물론 8기가 메모리를 하나만 장착하는 것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겠지만 가장 좋은 건 제대로 듀얼 채널로 장착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다면 싱글 채널에 비해서 듀얼 채널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채널은 메모리와 CPU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데이터를 자동차라고 한다면 채널은 도로가 되는 겁니다. 싱글 채널은 1차선 도로, 듀얼 채널은 2차선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한결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1차선 도로는 아무래도 2차선 도로보다 교통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싱글 채널보다 듀얼 채널이 동일한 시간 동안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크다는 얘기죠. 이 데이터가 바로 대역폭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넓어진다고 해서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단축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리적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통체증은 훨씬 덜하겠죠. 그렇지만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1차선 도로를 짓는 것보다 2차선 도로를 짓는 게 더 비싸잖아요. 하지만 싱글 채널로 우선 구성을 하면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동일한 메모리를 하나만 더 구매를 하시거나 기존 메모리 하나만 중고로 팔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일 수는 있죠.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는 튜닝 메모리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메모리를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 DDR5 4816기가 굉장히 심플하죠? 브랜드, 메모리의 세대, 전송 속도, 메모리 용량까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4가지 정보가 끝입니다. 오버클럭을 염두해야 하는 튜닝 메모리와는 다르게 일반 메모리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거든요. 제품 브랜드나 CL 값이나 색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튜닝 메모리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딱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메모리의 성능을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외에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끔 메모리 제품명이나 상세 설명에 ECC, REG라고 적혀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ECC는 에러 보정 기능, REG는 다수 메모리 사용 시 발생하는 신호 왜곡 방지 기능입니다. 두 기능은 일반적으로 서버용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참고만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저희 행복쇼핑에서 어떤 메모리가 유저들에게 선택을 받았는지 2022년 1월부터 촬영일인 11월 17일까지의 리얼 판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가장 잘 나갔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삼성전자가 무려 전체 판매량의 77%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마이크론이 14.18%의 점유율로 2위, 나머지 점유율은 엇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메모리 분야 세계 랭킹 1위답습니다. 그렇다면 세대별로는 어떤 제품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DDR4 메모리가 무려 96.07%의 점유율로 절대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DDR5는 3.86% 뿐이네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DDR5를 지원하는 제품이 적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점차 DDR5를 지원하는 제품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가성비도 좋아질수록 DDR5의 점유율은 점차 높아질 것이 분명하긴 합니다. 자, 이러한 양상은 제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DDR4 3208기가 제품이 무려 50%에 가까운 점유율로 1위를 공고하게 지키고 있고요. 16기가 제품이 20.67%의 점유율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크루셜 DDR4 3200 CL22 8기가 제품이 선전하면서 3위에 오른 게 눈에 띄네요. 하지만 전체 10개 중에 6개가 삼성전자의 제품이었고요. 4위권부터는 점유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모리를 구매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메모리의 용도와 규격에 따른 차이와 세대와 용량을 비롯한 다양한 스펙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 본인에게 딱 맞는 메모리를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메모리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